삼기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개해월 정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가 같았죠. 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북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에 대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태음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채음용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간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엄동설환인 해월에 이렇게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자,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는 정화는 태양지화가 아니라 등촉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모닥불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촛불 같은 거, 모닥불 같은 걸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정화는 인위적인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시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간목을 얻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탈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하다못해 4월, 5월 같은 뜨거운 여름에도 간목이라고 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 한 점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것이 해월이에요. 해월은 어떤 계절? 자, 수가 왕한 수왕절임에 반해서 정화 자체는 해월에 뭐가 됩니까? 굉장히 약한 절지가 됩니다. 절지. 그래서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수가 많게 되면 당연히 수가 정화를 갖다 극하게 됐죠. 수극하게 되면 정화가 불꽃이 꺼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목불이 있는 간목을 얻는 것이 좋은데, 간목은 당연히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 기억해 보시면, 자, 해월은 수왕절이지만 해묘미 목국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인해한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인해한목이 돼가지고 목이 왕한데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다. 제 아무리 정화일간이 간목을 좋아한다 손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특히나 해월의 해묘미 목국, 인해한목 해서 목국 형성되고 목이 많아진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이 목생화해서 목을 생해주는 아주 좋은 나의 어머니 같은 것이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트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일간은 물론 해월도 마찬가지고 다른 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금극목을 해서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억제, 절제해 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벽갑인정이라고 해서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생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월의 정화라 하더라도 뭐 간목도 없고 지지로 정화가 뭐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는다 그러면 당연히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해월 같은 경우 사주가 뭐 독특하게 짜여져 있지 않는 이상은 임수까지 쓸 수 있는 여력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론상은 그렇고, 운은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제가 목화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대운도 안 보고 사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사주 분석할 때 대운을 모르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잘못된 것이고요. 자, 해월 같은 경우에 간목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임수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관성이라 하더라도,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관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이 임수위에서 곤혹을 치르는 것이 되고, 특히나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살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나 간목이 있게 되면 뭐 관인상생이라든가 살인상생이 돼서 간목,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을 얻게 되면 가축 가동이라고 해서 뭐 그냥 일간이 약한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오 등의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가 튼튼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는 관살에 왕해지게 되면, 물론 일간 자체가 그걸 받는 것도 안 좋겠지만은 사주 자체가 매우 한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그만큼 뚝뚝 떨어지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화가 병화를 보면 탈광된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화가 병화를 봐서 탈광될 때는 일간 정화가 왕했을 때 탈광으로 논하고, 해월, 자월, 초월은 지극히 정화 일간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형제 자매인 병화를 얻게 되면 일간 병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주의 짜임새도 안 보고 무조건 정하는 병화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사주 전반적인 틀을 보는 안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정화는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해수는 체,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양수가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 즉 월지에 있는 해수가 일간인 정화를 극하는 관계가 되죠. 극아자라고 해서 이는 우리가 공부했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이 되거나 음대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나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편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인 양화가 해수인 양수를 봐서 어저께는 편관 칠살격이 됐다라고 하면, 오늘은 음화인 정화가 양수인 해수를 봐서 어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 정화가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수는 해월의 임관지가 된 것이니까 수는 왕하고 일간이 약한 구조, 신약, 왕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관성은 용도 없겠고, 그래서 반드시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해라고 하는 것, 지장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장간, 무토가 있겠고 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본기로는 그 해수가, 임수죠. 임수가 그 본기가 되는데, 만약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인격이 됩니다.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수가 목을 생각하고 목이 나를 생각하는 관인상생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월의 정화는 격은 정관격 또는 이렇게 정인격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를 이렇게 일지에서 박아서 정축일지가 되고, 해월에 축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방합이 성립되죠. 준방합이라고 해서 원래는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수국을 형성하게 돼서 수가 굉장히 왕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축이 있으면 준방합을 성립하게 되고, 축 같은 경우는 사수동류 또는 큰 물에 의해서 얘는 습토이기 때문에 어떻다 토로소의 기능을 크게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개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연간에도 개수가 있는데, 정화 입장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칠살이죠. 칠살. 근데 중요한 것은 물성으로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과 같다라고 하면 개수는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해월의 수가 많게 되면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드시 정화의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겁재인 병화가 있어서 조우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얻어서 수의 기운을 갖다 설해서 정화일간을 생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있고요. 축이 있어서 준방합이 성립이 되는 것이니 수가 왕해지는 것, 그 다음에 개수 2개가 있어서 일간 정화를 공격하는 것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지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준방합이 준삼합이 돼서 목의 기운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해묘한목한 걸 가지고 정화를 생주하기는 좀 어렵고, 개수 2개가 투출되어 있어서 사주가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먼저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자축 완전 방합이 성립이 되죠. 물론 해묘한 목도 돼서 왕수의 기운을 목이 설해서 정화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경자시가 되면 수가 너무 많게 되고요. 천간에 있는 개수 2개를 갖다가 통제하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칠살무제가 돼서 저 개수 2개가 정화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도 축축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개수가 다 통근할 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 또 개수 2개를 생하게 되죠. 역시나 정화가 이 개수 2개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매우 좀 어려운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인시가 되게 되면 이 임수가 투출돼서 좋다고 보기보다는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돼서 이건 거의 살중신경이 된 것이고, 다행스러운 거는 인목을 봐서 정화가 일에 통근도 하고 인중병으로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경자시라든가 신축시 같은 것에 비해서, 또는 무신기우시 뭐 신해시보다는 좋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천간에 있는 관사를 정화 혼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가 되게 되면 좋은 점은 간목이 투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묘한목한 중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이 개수 2개가 정화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건 간목이 있기 때문에 살인상생이 되는 구조가 된다. 단 이 갑진시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화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는다? 조후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 운을 얻어서 조후하는 운을 만나야지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병화가 투출돼 있죠. 정화인 달이 병화인 태양을 보면 탈광돼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병화 겁재라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오를 봤으니 정화가 뿌리도 얻을 수 있다. 단 천간의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이걸 좀 화살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좀 아쉽긴 하더라도, 뭐 갑진, 을사, 병오시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만약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생시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뭐 갑진시 괜찮겠고요. 병오시도 나쁘지 않다. 이제 을사시 같은 경우는 을목이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싹 정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가 왕한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습목이 되죠. 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를 생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뭐 축중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해서 살을 제하는 뭐 상관제설로 볼 수 있지만, 이 묘목 해묘의 한 목의 생주를 받는 정화 입장에서는 저 상관도 솔직히 말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극설교집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이민시나 갑진시나 또는 병오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